데미스 하사비스. 구글은 한국에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말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생기는 캠퍼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AI 판도를 뒤흔들 만한 결정이 바로 여기 서울에서 내려졌거든요. 구글이 AI 동맹을 맺었는데 그 첫 파트너로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분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의 CEO죠. 아마 알파고의 아버지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한마디, 한국은 구글의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2016년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이 말에는요, 구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2026년 구글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AI 캠퍼스를 만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지사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글의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전진 기지나 바로 한국의 서울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에요. 물론 영국에 딥마인드 본사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정말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생기는 캠퍼스거든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번 결정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구글이 미래를 걸고 던지는 아주 중대한 승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 그리고 이른바 AI 용광로라고 불리는 이 캠퍼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불붙은 글로벌 AGI 경쟁 구도와 우리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술 허브들이 있습니까? 실리콘밸리도 있고 선전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긴 서사가 있어요. 시작은 바로 2010년 그 유명한 알파고 쇼크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데미스 하사비스를 직접 만나서 이 캠퍼스 설립을 확정지었고 마침내 2026년에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 공들여온 파트너십인 거죠. 그럼 구글은 한국에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시장 속 확실한 나침반 뉴슈. 이 조합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이 있죠. 또 AI의 몸이 돼 강력한 로보틱스 기술 기반도 갖췄고요. 여기에 AI G3, 그러니까 세계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적인 목표와 의지까지 확실합니다. 이런 한국을 구글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캠퍼스, 이 AI 용광로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일단 위치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서울의 심장부, 강남 한복판에 약 600평 규모로 R&D 허브가 들어서는 건데요. 바로 이 공간에서 한국 AI의 미래가 새롭게 쓰여질 겁니다. 이 캠퍼스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딥마인드의 최첨단 기술과 우리 국내 최고의 연구진, 또 스타트업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혁신이나 기후 예측처럼 인류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에 함께 도전하는 거죠. 둘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젊은 AI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잠재력 있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구글의 엄청난 자원과 노하우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한국판 유니콘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캠퍼스를 짓는 이 결정이 과연 어떤 더 큰 그림의 일부일까요? 그건 바로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 궁극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 일반지능, AGI를 향한 글로벌 패권 경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경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는 걸 의미하죠. AGI 들어보셨나요? 인공 일반지능, 이게 뭐냐면요, AI 업계의 성배 같은 겁니다. 지금의 AI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특정 작업만 잘하잖아요. AGI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어떤 문제든 척척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궁극의 AI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글, 오픈AI, 메타, 엔비디아,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빅테크 거물들이 전부 AGI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언제쯤 가능할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선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AGI를 가장 먼저 손에 넣는 자가 미래 기술 패권 전체를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솔직히 미국이나 중국과는 아직 격차가 좀 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당당히 세계 3위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과의 동맹이 중요해집니다. 이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고 G2를 바짝 추격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글로벌 AI 리더가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야심찬 목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글 캠퍼스가 가져올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기술 주권 확보입니다. 더 이상 해외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만의 핵심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당연히 경제 성장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술 표준을 만드는 리더 국가로 벌떠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구글 캠퍼스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국가 전략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무려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AGI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대한 계획들과 맞물려서 한국의 AI 리더십을 단단히 굳히기 위한 장기적인 그림의 일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글과의 이번 동맹은 한국 AI에 정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회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 기회를 그냥 기회로만 뽐낼지 아니면 이걸 발판 삼아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달려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시장 속 확실한 나침반 뉴슈.